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일단 오늘은 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기출 분석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2021년 1학기 국어 중간 기말 출제 범위인데요. 이제 출제 범위 같은 건 사실 보셔도 어머니께서 이제 보셨을 때 딱 무슨 작품이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문항이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명 같은 경우에는 문항 구성을 봤을 때 특징이 서술형이 일단 좀 많죠. 기말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서술형이 있었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서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많은 편이다. 근데 이제 서술형 하면 이제 여러분 어머니께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애들이 써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동명 시험은 애들이 부담이 훨씬 큰 게 완전 서술형식이고 주관식으로 이제 단어식으로 적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시험 봤을 때 서술형 부분에서 애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동명여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2021년 딱 들어서부터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명 같은 경우는 영어도 제가 국어 강사긴 하지만 영어도 시험 경향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21년부터 국어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애들이 언어 과목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79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래서 약간 1학년 애들이 갓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에 익숙해지진 않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도 79점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험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애들을 시험 결과를 다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79점이라는 거 컷을 아직 제가 인지를 못했으니까 애들 성적 딱 나왔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이 시험 점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지? 하고 당황했을 정도로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려웠을 법한 그런 경향으로 구성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그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항수는 26문항에서 27문항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애들 이제 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한 30문항? 좀 많게는 한 33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26문항, 27문항이면 뭐 부담 없는 문항수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완전 서술형에 가까운 서답형이 6에서 7문제. 그래서 이제 기말이 6문제, 중간 7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그 조건을 틀렸을 때마다 다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점수를 깎아먹기가 참 엄청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객관식에서 몇 개 좀 틀리고 객관식에서 좀 킬링 문제 몇 개 있죠? 그런 거 틀리고 서술형에서 점수 깎아먹으면 당연히 고득점 하기는 어려운 구조. 그래서 중학교 때 서술형 쓰기 연습 안 한 학생들은 아마 안 그래도 고등학교 갑자기 와가지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거기에 서술형 쓰기 막 7문장씩 하라고 하니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21년도부터 시험이 어려워졌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새로 국어를 맡으신 동명여고 1학년 선생님들이 엄청 의욕적이신 분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프린트물을 엄청 학생들한테 지금 날리고 작년 기준이에요. 학생들한테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교과서로 수업 나가기보다 프린트로 수업 나가는 경향성이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애들의 약간 지금 이제 갓 1학년 됐다는 수준을 조금 생각하고 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냈다 보니까 1등급 컷이 엄청 처참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주신다. 근데 시험 경향을 이번에 막 바꾸려고 이제 의욕적이신 젊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약간 시험 범위 조절 이런 거에 실패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범위에 내겠다라고 했던 지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내가 그 지문을 뭐 학교에서도 공부했고 학원 와서도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한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서술형 쓰기를 부단히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점도 높고요. 그래서 워크북에서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주는 워크북에서도 서술형을 계속 제시하고요. 그리고 워크북에서 애들한테 문제를 딱 줬을 때 애들이 암기해서 푸는 거를 완전 지양해야 돼요.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원하는 답이 뭘까? 조건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뭐 이 작품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뭘까? 이거를 자기가 알고 푸는 식으로 해야지. 처음에 서술형 쓰기 조금 어렵다고 숙제 내줬을 때 서술형 쓰기 좀 어렵다고 그냥 이제 자서 꺼내가지고 핵심 정리 같은 거 보고 적는다든지 아니면 외워서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쓰기 능력이 안 늘거든요. 그럼 이제 실전 들어가서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1학기 기말부터는 문법 출제 분량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게 동명여고 작년 특징인데 문법을 선생님들이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지금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정도의 문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기초 문법을 프린트로 주면서까지 너네 중학교 때 어차피 다 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주면서 문법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문법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학년 올라가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준 예문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워크북 문제도 부단히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 기준이지만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날리시고 그 프린트물에 빈칸이 엄청 뚫려 있고요. 뒤에 이제 미주식으로 해서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프린트물을 날리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제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집중력이 뭐 수업이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안 적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또 잠깐 친구랑 얘기하다가 까먹으면 또 안 적고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프린트물에 공백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은 뭐 다른 친구들과 이제 프린트물을 바꿔보면서 나는 여기 채웠는데 너는 못 채웠네? 혹은 나는 못 채웠는데 넌 채웠네? 하고 서로 돌려보면서 채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거의 프린트물을 빈자리를 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물론 학원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학원에서 이미 애들한테 프린트물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채워주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가 일단은 수업 시간에 절대 빈자리를 두고 오지 않게끔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석 자료에도 다 있을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의문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그래서 되게 그 발문에서도 엄청 자세하게 일단 개념을 써라. 정의를 써라. 근데 예시도 들 것. 그리고 조건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예를 제시할 때, 예시를 제시할 때 이런 예시를 들어라까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첫소리, 끝소리는 파열음이면서 입술소리 예설을 살릴 것. 이건 뭐 이제 뭐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엄청 상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는 후설 모음 중에 평순 모음을 사용할 것. 이렇게 아예 예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의 조건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문의 개념을 이제 열심히 암기를 달달달 했어요. 그쵸?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강조하겠죠. 야, 의문의 개념 이런 거야. 잘 외워. 했는데 문제는 요거를 이제 조건에 맞춰서 예시를 못 골라내면 아예 물론 빵점 처리는 안 하겠죠. 예시 틀렸다고 해서 아예 빵점 처리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소하게 점수 깎아먹는 게 쌓이면 엄청 이제 큰 이제 리스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다. 그다음 왜 안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작품을 주고요, 보기를 주고요, 조건도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줍니다. 이건 이제 문학 서술형 예시거든요. 그래서 중심 제재는 뭐다? 그러니까 중심 소재는 뭐다?
소재를 이용하는 방식은 뭐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감정은 뭔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기를 주고요. 그리고 그걸 쓸 때 쓰는 조건도 줍니다.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 특성 드러나게 할 것, 어떻게 이용했는지 할 것, 정서를 설명할 것,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쓸 것. 생각보다 이거 간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일단 한 문장으로 쓰는 게 웬만하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뭐뭐 했다, 뭐뭐뭐뭐 또 했다, 했다 다다다다가 여러 번 들어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한 문장 안에 깔끔하게 끝내도록. 그게 웬만하면 서술형에서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들으면 뭐 한 문장 안에 쓰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조리 있게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조건도 조건이고 늘어가야 될 내용도 세 개를 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한 문장 안에 쓰려고 장문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말 장문이라고 해도.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애들이 실제로 틀렸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고요. 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실어놨냐면, 일단은 워크북에서 줬었던 문제와 일치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동명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의고사 선지 지문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중간고사 볼 기간에 딱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3모 때 어려웠던 지문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내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프린트물에 있는 거나 프린트물에 있는 문학작품이나 혹은 뭐 비문학 제재,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제재들은 다 자습서나 이런 거에 핵심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주제도 다 한 문장으로 적혀져 있고, 중요한 중심 내용들도 다 정리된 도표가 다 있어요. 자습서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애들이 암기를 해서 쓰려고 해도 어느 정도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은 암기만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정말 너무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와서 서술형을 내버리니까 학생들이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이 제재를 확실히 알고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도, 이 제재의 중심 내용이 주제가 뭔지 대충 알았어도 갑자기 쓰게끔 하니까 쓰는 능력이 없으면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지금 이게 실제 워크북,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워크북을 그냥 찍어온 거예요. 찍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식 지문이어도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뭐 지문인데 서술형 문제 중심 내용 서술형 문제로 이거 다 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서술형 문제 몇 번 풀어봤으면 앞에 있는 것도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이 똑같기 때문에 조건도 거의 비슷하고 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왜냐면 제재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 물어보겠죠, 무조건. 주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일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가야 이제 실전에서 좀 안 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동명여고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라는 과목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좀 느낀 게,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국어 과목에 대한 보통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니까 좀 접근성이 좋거든요. 확실히 아무래도 영어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애들이 좀, 그리고 중학교 때에서도 비교적 성적이 뭐 엄청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렇게 어렵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마음을 품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동명여고 시험처럼 이번에 이 중간고사 1등급 79점짜리 그거 시험 한번 보면 애들이 이제 멘탈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멘탈 회복이 잘 안 되고 기말까지 가거나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점수 딱 맞고 나서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안 만만하구나 하고 그제 가서 하기에는 국어가 또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문제 몇 문제 푼다고 느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암기 과목은 벼락치기로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이제 역사, 국사 같은 거면은 뭐 삼국사부터 뭐 어디까지 외워 하면은 뭐 주요 히스토리 외우면 되는데 국어는 외워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명여고 아까 시험 보셨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외워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조금 해야 된다. 특히 국어는 좀 타고난 언어 능력이 좌우를 하긴 해요. 어느 정도. 자기가 타고난 언어 능력이 점수를 좌우를 어느 정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조금 있었던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친구들은 미리미리 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막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잘 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 같은 때도 지금 당장 딱 눈앞에 이제 곧 내신이고 하니까 막 내신 성적이 당연히 엄청 중요하긴 하죠. 근데 방학 기간 같은 때도 지금 미리미리 막 국어를 적어도 막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1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비문학제제 하나라도 공부하는 버릇을 조금 방학 기간에 들여야 애들이 애초에 긴 글 읽기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됐죠? 질문 정말 짧게만 몇 개만 받겠습니다. 네. 올해 교과서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국어는 교과서가 좀 많아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어도 실제 경향 자체는 그렇게 학교 자체가 쉽게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실제 경향이 잘 안 바뀌는 게 학교다 보니까 교과서 바뀌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어도 학교들마다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라든지 그 제재에 대한 중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내신하고 수능 문제가 수능형 수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신 준비 과정이 몇 주? 저희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주에서 7주를 진행을 하고요. 시험 한 번에.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랑 수능 비율 정도는 수능은 거의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만 진행을 하고요. 거의 학기 중에는 내신 위주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네, 내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몇 월 정도의 중간평가가 있나요? 중간평가가 무슨 말씀? 중간고사를 몇 월에 보냐고요? 중간고사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5월, 6월 이쯤에 보겠죠. 네. 보통 이제 저희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하냐면 3월 말쯤에 시작을 합니다. 3월 말쯤에 시작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달 내 정도까지는 계약을 했어도 계속 이제 그 수능식 수업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말쯤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신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작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업은 학교로 이렇게 묶어서 애들 애들 그런 실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어 한 반에 같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나눠서 하고요. 그 학교 내에서 뭐 등급을 나눈 거나 하진 않아요. 네.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이 있어요. 주중에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이제 지금 방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실전을 하고요. 와서 이제 모의고사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한 회차씩 풀기. 그리고 풀고 선생님이랑 이제 피드백 받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면
애들 제가 이제 교재로 워크북을 주거든요. 내신 문제집을 이만큼씩.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풀고 저랑 이제 개인별로 이제 취약한 부분을 좀 점검받고 뭐 시험 범위가 뭐 문법은 이렇고 문학은 이렇고 비문학은 이건데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이제 터치를 좀 받고 가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강의 시간에는 개인별 터치가 힘들기 때문에 주중에 클리닉을 와야만 이제 애들이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동명경도 이거까지 받을게요. 네. 내신이 어려워진 이유가 선생님들이 변화돼서 그렇다고 네. 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년을 맡거나 그러지 않아도 계속 그 기준은 유지될 거로 보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학교도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이 쉬었다가 이번에 확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또 1년 지나자마자 전에랑 다르게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기조가 거의 고스란히 따라가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2학년으로 1학년 선생님들이 다 2학년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명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뭐 작년만큼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도 어려워진 대로 쭉쭉 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난도 조절을 봤을 때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쉬워지는 대로 돌아가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은 어려워진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